새벽 5시, 저는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끌고 나왔어요. 올해 78살인 저, 박순덕입니다. 구부정한 허리와 깊게 팬 주름, 그리고 손등에 불 꺼진 핏줄이 세월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왼손 약지에 끼워진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만큼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또 시작이네. 혼자 중얼거리며 리어카 바퀴를 확인했어요. 낡은 바퀴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죠. 제가 사는 곳은 단칸방 고시원이에요. 월세 20만 원짜리 작은 방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전기밥솥,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벽 한쪽에는 낡은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과 한 여자아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폐지 줍기를 시작한 지 벌써 15년째였어요. 처음엔 창피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하루에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 벌 수 있었고 그것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텨나가고 있었어요. 순덕 씨 또 나오셨네요. 그런데 요즘 동네 사람들이 할머니 얘기를 많이 하던데요. 편의점 사장 김철수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죠. 15년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 성실함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뭔 소리야. 늙은 것이 뭔 얘기거리가 있다고. 제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어요. 사실 동네 사람들은 저를 두고 수근거리곤 했거든요. 분명 폐지를 줍는 가난한 할머니인데 왜 비싼 반지를 끼고 다니는지, 가끔 말투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왜인지. 아니에요, 그냥 할머니가 옛날에 잘 사셨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편의점을 지나 대로변으로 나오며 저는 무의식 중에 반지를 만졌어요. 이 반지는 절대 팔 수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기억이자 증거였거든요. 첫 번째 목적지는 대학가 근처의 원룸촌이었어요. 대학생들이 많이 사는 곳이라 종이류가 많이 나왔거든요.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묵묵히 걸어갔어요. 그때 한 대학생이 저를 알아보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할머니 맨날 보는 분 아니야. 근데 되게 신기하지 않아? 폐지 주우시는데 반지는 왜 안 파시는 거지? 진짜네. 저거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데? 팔면 몇 달은 먹고 살 텐데. 저는 못 들은 척했지만 가슴이 답답했어요. 사람들은 모르죠. 이 반지에 얽힌 사연을요. 오전 9시쯤 되자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과 등교하는 학생들이 저를 지나쳤죠.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저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어요. 뭘 그렇게 봐. 제가 돌아보자 그 여성은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이상했지만 저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저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어요. 집에서 싸온 김치와 밥 한 공기가 전부였어요. 공원에는 저처럼 폐지를 줍는 다른 어르신들도 보였죠. 순덕 씨, 요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꾸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 같은 일을 하는 최영자 할머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오늘 아침에도 누군가 내 사진을 찍는 것 같더라고. 혹시 순덕 씨 숨기는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무슨 소문? 제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냥 할머니가 예전에 큰 집 며느리였다는 소문 있잖아요. 그런데 뭔 일로 쫓겨났다는. 헛소리 말아요.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혹시 들킬까봐. 오후가 되자 저는 상업지구로 향했어요. 그런데 걸어가던 중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대한그룹 본사라는 간판이 크게 걸린 빌딩이었죠.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대한그룹. 그 이름을 보자 가슴이 아프게 조여들었어요. 28년 전 저를 집에서 내쫓은 그 집.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이 된 그곳. 저는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밝힐 거야.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빌딩 앞에 멈췄어요. 뒷좌석에서 내린 것은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명품 핸드백에 고급스러운 옷차림, 그리고 자신만만한 표정. 저는 그 여성을 보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28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거든요. 수연. 떨리는 목소리로 그 이름을 부르자 마치 들은 듯 그 여성이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금세 무관심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설마 정말 그 여자일까? 저를 집에서 내쫓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여자가 해가 저물 무렵 하루 종일 모은 폐지를 고물상에 발러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오후에 본 그 여성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좀 멍해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고물상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계속 그 여성을 떠올렸어요. 만약 정말 윤수연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시원에 도착한 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봤어요. 젊은 시절 제 모습과 함께 웃고 있는 어린 여자아이. 바로 제 친딸이었죠. 미영아, 엄마가 널 찾을 수 있을까?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28년 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나면서 딸과도 헤어져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윤수연이 있었어요. 이제 때가 온 건가? 저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28년 동안 제가 모아온 증거들과 기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그날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아온 것들이었죠.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윤수연을 본 충격 때문에 계속 뒤척였거든요. 새벽 4시쯤 되자 아예 잠을 포기하고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난 거였죠. 정말 그 여자가 맞을까? 설마 나를 알아봤을까? 혼잣말을 하며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주름투성이 얼굴과 거친 손, 그리고 낡은 옷차림. 28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하지만 왼손의 다이아몬드 반지만큼은 여전히 그때 그 모습이었어요. 리어카를 끌고 나오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 할머니 오늘 되게 일찍 나오셨네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김철수의 아들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뭔 일인데? 어제 밤 11시쯤에 정장 입은 중년 남자 둘이 와서 할머니 얘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서 폐지를 주우셨는지, 어디서 사시는지, 심지어 할머니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 사람 맞냐고 하더라고요. 제 혈액이 차가워졌어요. 정말로 누군가 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당연히 모른다고 했죠. 개인정보인데 함부로 알려줄 수 없다고요. 그랬더니 명함을 주면서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대한그룹 법무팀 차장 김동훈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대한그룹. 제 손이 떨렸어요.
역시 그들이었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고마워, 민수야.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절대 아무 말 하지 마라. 저는 급하게 편의점을 떠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폐지를 주우러 가던 중, 저는 제 뒤를 따라오는 검은색 승용차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몇 번 길을 바꿔도 계속 따라왔어요. 정말로 감시를 하고 있구나. 저는 골목길로 들어가 숨었어요. 잠시 후 차가 지나가면서 안을 들여다보니 양복 입은 남자들이 타고 있었어요. 최영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불안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덕아, 큰일 났어. 어제 저녁에 우리 동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어. 뭘 물어봤다고? 언제부터 여기서 살았는지, 가족은 있는지, 그리고 이게 제일 이상한 건데, 내가 예전에 큰 집 며느리였냐고 물어보더라. 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미 제 과거가 들통난 거였어요. 그리고 말이야, 이건 좀 무서운데, 내 딸 얘기도 물어보더라. 김미영이라는 딸이 있었는지, 지금 어디 있는지, 미영이 얘기까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딸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거든요. 영자야, 나 급한 일이 생겼어. 먼저 가볼게. 저는 급하게 집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고시원 앞에 도착하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건물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서 있었고, 그 옆에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윤수연. 저는 몸을 숨기며 그 여성을 지켜봤어요. 분명히 윤수연이었어요. 28년이 지났지만 그 오만한 자세와 표정은 그대로였어요. 윤수연은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확실해. 여기가 그 여자가 사는 곳이 맞다고? 좋아. 이제 직접 만나봐야겠어. 28년 동안 숨어 살았으니 이제 나와야지. 통화를 마친 윤수연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급하게 뒷문으로 돌아가 계단을 올라갔어요. 제 방에 도착해보니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히 잠그고 나왔는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제 방 안이 완전히 뒤져져 있었어요. 서랍은 모두 열려 있었고 침대 밑 박스도 꺼내져 있었어요. 그리고 소파에는 윤수연이 여유롭게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이네요. 박순덕 씨. 아니, 이제는 폐지 줍는 할머니라고 불러야겠네요. 윤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꼬는 듯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어떻게든 찾을 줄 알았잖아요. 28년 동안 숨어 살았지만 결국엔 찾게 되더라고요. 특히 이 반지 때문에 더 쉬웠어요. 윤수연이 제 손을 가리켰어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빛나고 있었죠. 우리 집 가보예요. 그 반지. 도둑질해서 가져간 거겠지만 그래도 고마워요. 덕분에 당신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도둑질이라니, 그건 제가 정당하게 받은 거예요. 정당하게. 윤수연이 비웃었어요. 집안 돈 3억 원을 훔쳐간 도둑이 무슨 정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조작한 거잖아요. 증거가 있나요? 28년이 지난 지금 누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윤수연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옛날 사진들과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보세요. 당시 경찰 조서, 은행 거래 내역, 증인들 진술서. 모든 증거가 당신이 범인이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대한그룹의 실질적인 사주예요.
시아버지도 거의 식물인간 상태고 제 남편도 제 말을 따르거든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럼 왜 지금 와서 저를 찾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일 아니에요. 윤수연의 표정이 차가워졌어요.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다시 쓰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당신 얘기를 하면서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혹시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요. 그럼 아버님이 제 무죄를 알고 계신다는 거네요. 모르죠. 하지만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을 다시 데려가려고 해요. 데려간다고요? 네. 예전처럼 우리 집에서 살면서 시아버지를 돌보세요. 물론 조건이 있어요. 윤수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 각서에 사인하세요. 당신이 도둑질을 인정하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요? 당신 딸 김미영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세요. 어차피 28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을 포기하라니. 미영이를 어떻게 알고? 당연히 알죠. 저희가 키웠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키웠어요. 제 딸로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딸을 그 여자가 키웠다니. 미영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죠. 명문대 나와서 지금은 우리 회사 상무로 일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낳은 딸인 줄 알고 있지만요. 거짓말이에요. 미영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진실. 윤수연이 웃었어요. 무슨 진실이요? 엄마가 도둑이라는 진실 말인가요? 그런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에게 상처를 줄 수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각서에 사인하고 조용히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세상에 공개할 것인가? 만약 거절하면 당신 딸도 위험해질 거예요. 엄마가 도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회사에서도 쫓겨날 테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할 거예요. 윤수연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 12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때까지 이 방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윤수연이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만약 도망가려고 하면 즉시 모든 언론에 당신 이야기를 공개할 거예요. 그럼 딸도 함께 망가질 테니까요. 문이 닫히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절망감과 분노, 그리고 딸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침대 밑에서 비밀 상자를 꺼냈어요. 다행히 윤수연은 이 상자를 찾지 못했더군요. 그 안에는 28년 전 사건의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었어요. 윤수연이 저에게 보낸 협박 편지, 돈을 옮기는 과정을 녹음한 테이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윤수연이 진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은행장의 증언서였어요. 이제 정말 싸워야 할 때가 왔구나. 제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딸을 되찾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밤 11시, 시한부 같은 한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비밀 상자 앞에 앉아 28년 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미영아, 엄마가 널 되찾을 거야. 사진 속 어린 딸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 올라오는 소리였죠. 박순덕 씨, 시간이 됐습니다. 결정을 들려주세요. 윤수연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윤수연 뒤에는 김동훈과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어요. 결정했어요.
현명한 선택을 하셨기를 바래요. 윤수연이 각서를 꺼내며 말했어요. 조건이 있어요. 제 말에 윤수연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조건이라니, 지금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건가요? 미영이를 먼저 만나게 해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이미 제 딸이에요. 당신 같은 도둑과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럼 각서에 사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제가 가진 게 이것만이 아니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저는 오래된 은행 대여금고 열쇠를 보여줬어요. 28년 전부터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해둔 것들이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증거들이 말이에요. 윤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허세 부리지 마세요. 그런 게 있다면 왜 진짜 공개하지 않았겠어요? 딸을 찾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찾았으니 상황이 달라졌죠.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수연이 김동훈과 눈빛을 주고받더니 말했어요. 좋아요. 마지막 기회를 드리죠. 내일 아침 9시에 우리 회사로 오세요.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는 절대 진실을 말하면 안 돼요. 그저 옛날에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 정도로만 소개할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만남이 끝나면 즉시 각서에 사인하고 조용히 사라져야 해요. 더 이상 우리 가족을 괴롭히면 안 돼요.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평소와 다른 옷을 입었어요. 28년 전에 입던 정장을 꺼내 입었는데, 비록 낡았지만 여전히 품격이 느껴졌어요. 거울을 보니 폐지 줍는 할머니가 아닌 옛날의 박순덕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대한그룹 본사 앞에 도착했을 때는 8시 50분이었어요. 거대한 빌딩을 올려다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28년 전에는 이 건물의 안주인이었는데 이제는 국어라는 심정으로 들어가야 하다니. 박순덕 씨죠. 저는 김미영 상무비서 이정아입니다. 로비에서 젊은 여성이 저를 맞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며 제 가슴은 쿵쾅거렸어요. 곧 딸을 만나게 된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이쪽입니다. 비서가 안내한 곳은 넓은 회의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한 여성이 서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그 여성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안녕하세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28년 전 헤어진 어린 딸이 아니라 성숙한 여성이 서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눈빛과 미소만큼은 어릴 때 그대로였어요. 미영아.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어요. 김미영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죄송한데 저를 아시나요? 그리고 지금 저를 뭐라고 부르신 거죠?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아서 미영이라는 이름이 참 예쁘다고 생각해서요. 저는 재빨리 말을 바꿨어요. 김미영이 저를 자세히 바라봤어요. 정말 신기해요. 처음 뵙는 분인데 왜 이렇게 익숙한 느낌이 들까요? 마치 어릴 때 어디서 만난 것 같은. 어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던데. 하지만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럴 수도 있죠. 당신이 어렸을 때니까. 저는 김미영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저와 닮은 코, 돌아가신 남편과 닮은 눈매. 분명히 제 딸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이상한데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까 어릴 때 꿈이 생각나요. 자꾸 어떤 여자분이 나타나서 저를 안아주시고, 그런데 그분이 할머니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것도 정말 신기한데
김미영이 제 손을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반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꿈을 꿔왔거든요. 예쁜 반지를 낀 손이 저를 쓰다듬어 주는 꿈. 그런데 그 반지가 이것과 똑같아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딸이 저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반지는 그냥 오래된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반지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윤수연이 들어왔어요. 미영아, 늦어서 미안해. 회장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져서. 윤수연이 저를 날카롭게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분이 예전에 저희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던데.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김미영이 윤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뭐가 이상한데? 이 할머니를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꾸던 꿈 속 여자분과 너무 비슷해요. 윤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꿈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별 의미 없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어머님, 제가 어릴 때 정말 이런 반지를 본 적이 있는 건 아닌가요? 너무 생생해요. 그런 건 없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거야. 윤수연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자 김미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괜한 오해를 하지 말라는 뜻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미영 씨, 혹시 어릴 때 좋아하던 음식이나 노래가 있었나요? 음식이요. 잠깐만요. 이상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김미영이 멍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역국. 그리고 자장가. 우리 미영이 예쁜 미영이라는 가사였던 것 같은데.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어릴 때 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였거든요. 할머니, 왜 우세요? 그냥 감동스러워서요. 어린 시절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모습이. 윤수연이 급하게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 오늘 부산 출장 준비해야 하지 않니? 3시 비행기라고 했잖아. 맞아요. 깜빡했네요. 김미영이 아쉬워하며 일어났어요. 할머니, 정말 아쉬워요.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언제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약속해 주세요. 제가 부산에서 돌아오면 다시 만나자고요. 약속할게요. 김미영이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저는 2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김미영이 나가고 회의실에는 저와 윤수연만 남았어요. 봤죠?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진실을 알면 더 큰 충격을 받을 거예요. 윤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미영이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를 기억하고 있다고요. 그저 우연의 일치예요. 이제 각서에 사인하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윤수연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설마 그 아이에게 진실을 말하겠다는 건 아니죠. 만약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 아이 인생이 망가져요. 지금까지 엄마라고 부르던 사람이 가짜였다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받을지 생각해 보세요. 윤수연의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딸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예요? 당신이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어요? 폐지 줍는 할머니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진짜 엄마의 사랑을요. 사랑, 윤수연이 비웃었어요. 28년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사랑을 말해요. 그건
당신 때문이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 탓이라고요? 당신이 도둑질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도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좋아요. 증명해 드리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열쇠를 꺼냈어요. 이것은 한국은행 대여금고 열쇠예요. 28년 전부터 보관해온 증거들이 들어있어요. 윤수연의 표정이 변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데요? 당신이 제게 보낸 협박 편지, 은행장과의 거래를 녹음한 테이프, 그리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당신이 실제로 돈을 빼돌린 증거들이요. 윤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런 건 없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면 알겠죠. 내일 은행에 가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안 돼요. 윤수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왜 안 돼요? 저를 도둑이라고 하시면서 왜 증거 확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논리에 윤수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28년 동안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어요. 그럼 당신이 뭘 원하는 거예요? 윤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단해요. 미영이에게 진실을 말할 거예요. 그리고 28년 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거예요. 당신 정말로. 네. 더 이상 참지 않겠어요. 4일 후 미영이가 부산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말할 거예요. 저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 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스스로 자백하실 기회를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어요. 드디어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딸이 저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회의실을 나선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딸을 만났다는 기쁨과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미영이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 따뜻한 눈빛, 저를 기억하는 듯한 표정.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보세요? 박순덕 씨죠. 큰일 났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편의점 사장 김철수였어요. 무슨 일이에요? 어젯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또 왔어요. 이번엔 더 많이. 그리고 할머니 사진을 들고 동네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뭘 물어봤는데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여기 살았는지, 평소 행동이 어떤지, 그리고 이상한 건 제가 듣기로는 할머니가 예전에 큰집 며느리였는지 확인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윤수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리를 걸어가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평소와 다른 시선들이었죠.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어요. 저 할머니가 그 사람이래. 진짜 예전에 부자였다가 도둑질에서 쫓겨났다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걸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공원에서 최영자 할머니를 만났을 때도 걱정스러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덕아, 너 지금 동네에서 난리 났어. 무슨 소리야? 어젯밤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와서 내 얘기를 묻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내가 예전에 부자 집 며느리였다가 도둑질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이 쫙 퍼졌어.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해?
사람들이 수근거려 그동안 불쌍한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도둑이었다고.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은 동네에서 살았나 하면서 제 심장이 아팠어요. 15년 동안 쌓아온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덕아, 정말 그런 거야? 설마. 아니야, 영자야. 나는 도둑이 아니야. 누명을 쓴 거라고. 그럼 왜 이런 소문이?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에는 정말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덕 씨죠. 저는 YBC 뉴스 기자 한민수입니다. 혹시 인터뷰 요청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대한그룹과 관련된 이야기 말이에요. 벌써 언론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 저 미영이에요. 딸의 목소리였어요. 반가움과 동시에 불안함이 몰려왔어요. 미영아,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뵙고 싶어서요. 지금? 네, 부산 출장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생겼거든요. 어제 만나 뵈고 나서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가슴이 뛰었어요. 딸이 저를 보고 싶어 한다니. 어디서 만날까? 할머니 집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제가 찾아뵐게요. 1시간 후, 저는 동네 카페에서 미영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음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혹시 윤수연이 딸에게 뭔가 말했을까 봐서요. 할머니,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미영아, 와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제 헤어진 후에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정말 신기해요. 어제 처음 뵀는데 왜 이렇게 편안한 느낌이 들까요? 그럴까? 네, 그리고 어제 할머니께서 부르신 자장가 가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아요. 우리 미영이 예쁜 미영이라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릴 때 누군가 그 노래를 불러주신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게 엄마는 그런 노래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하시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할머니, 혹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오래 일하셨던 건 아닌가요?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글쎄,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 그런데 할머니,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회사에 와보니까 직원들이 수근거리더라고요. 할머니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제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문? 할머니가 예전에 우리 집 며느리였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쫓겨났다는. 그런데 그게 정말인가요?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딸이 받을 충격을 생각하면. 미영아, 그런 소문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할머니, 만약 정말이라면. 그때 카페 문이 열리며 윤수연이 들어왔어요. 제 뒤로 서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미영아, 여기 있었구나. 어머님, 어떻게 여기까지? 너 찾다가 우연히 지나가다 봤어. 혹시 할머니께서 이상한 말씀 하시지 않으셨지? 윤수연이 저를 날카롭게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데 회사에서 들은 소문이. 그 소문 말이지. 미영아, 너 그런 말 듣고 혼란스럽지. 윤수연이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실 이분은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 맞아. 하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지. 불미스러운 일이요? 집안 물건을 훔치신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님,
미영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정말 그런 일이 있으셨던 건가요? 제 마음이 찢어졌어요. 딸이 저를 의심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미영아, 그건 할머니, 답해 주세요. 정말 훔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면 딸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 같았거든요. 미영아, 봐. 답도 못 하시잖아. 윤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는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는 그렇게 편안하고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미영아, 할머니는. 죄송해요. 할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미영이가 일어서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봤죠? 진실을 알면 그 아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하는지. 윤수연이 승리한 듯 말했어요. 당신이 미영이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라고요? 당신이 도둑인 건 사실이잖아요. 나는 도둑이 아니야. 그럼 증명해 보세요. 하지만 그러기 전에 윤수연이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미 언론에 당신 이야기가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미영이도 혼란스러워하고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게 어때요? 저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모든 것이 윤수연의 계획대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준덕 씨, 저 김성우입니다. 김성우 전 은행장이었어요. 행장님, 지금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 없겠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28년 전 일에 대해서 제가 직접 증언하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연락했어요. 모두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요? 네. 내일 기자회견을 열죠. 모든 진실을 공개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윤수연을 바라봤어요. 들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윤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내일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미영이도 진짜 엄마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고요. 안 돼요. 그럼 미영이가, 그건 이제 제가 책임질 일이에요. 진짜 엄마로서 말이에요. 저는 일어서서 카페를 나섰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김성우 행장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행장님 정말 괜찮으실까요? 28년이 지난 지금. 준덕 씨, 저도 28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예요. 그런데 혹시 다른 분들도 정말 증언해 주실까요? 이미 확인했어요. 당시 검사님, 담당 경찰관, 그리고 기자까지. 모두들 오랫동안 이 일로 고생하셨거든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은행으로 향했어요. 김성호 행장님과 약속한 시간이었거든요. 마침내 28년 동안 숨겨뒀던 진실을 세상에 공개할 날이 왔어요. 은행 대여금고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김성호 행장님, 그리고 놀랍게도 미영이와 윤수연까지 와 있었어요. 할머니, 미영이가 저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젯밤 일로 인해 아직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미영아, 와줘서 고마워. 저도 진실이 궁금해서요.
정말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는지 윤수연이 저를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28년 동안 대여금고를 유지하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네요.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은행 관계자가 제 신분증과 대여금고 계약서를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박순덕 고객님, 1997년부터 지금까지 성실히 대여료를 납부하셨네요. 참고로 당시 공동명의자로 등록된 분이 한 분 더 계시는데. 공동명의자요? 미영이가 의아해했어요. 네, 김성호라는 분이세요. 김성호 행장님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순덕 씨를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공동으로 관리하자고 했거든요. 금고 문이 열리자 안에서 여러 개의 봉투와 상자가 나왔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꺼냈어요. 이것은 윤수연 씨가 저에게 보낸 편지들입니다. 미영이가 편지를 읽어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순덕아, 미영이를 다시 보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해. 은행에서 3억 원을 빼내와. 방법은 내가 알아서 하고. 이게 정말 어머님이 쓰신 거예요. 미영이가 윤수연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윤수연이 급하게 변명했어요. 그건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낸 거예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저는 두 번째 증거를 꺼냈어요. 작은 녹음기였어요. 김 행장님이 몰래 녹음해 주신 거예요. 녹음기에서 윤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 행장, 박순덕 명의로 3억 원을 인출하세요. 안 그러면 당신 딸 대학 추천서 문제가 복잡해질 거예요. 수연 씨, 이건 불법이에요. 불법은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녹음이 끝나자 미영이가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조작이야. 요즘 기술로 얼마든지 가능해. 윤수연이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마지막 상자를 꺼냈어요. 그럼 이것은 어떨까요?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두꺼운 서류 뭉치와 사진들이었어요. 김성호 행장님이 직접 작성하신 증언서와 당시 윤수연 씨가 은행에 와서 협박하는 모습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윤수연이 김성호와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성호 행장님이 말을 이었어요. 제가 직접 증언하겠습니다. 28년 전 윤수연 씨가 저를 협박해서 박순덕 씨 명의로 돈을 인출하게 만들었어요. 미영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수연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정말 어머님이 하신 일인가요? 윤수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너무나 구체적이고 완벽한 증거들이었거든요. 나는 그냥 우리 가문을 지키려고 했던 거야. 결국 일부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박순덕이 있으면 내 자리가 위험했어. 그리고 미영이도 내가 키웠잖아. 자리를 지키려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신 건가요? 윤수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건 정말 사고였어. 하지만 김성호 행장님이 또 다른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저는 당시 윤수연 씨가 사립탐정과 통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뭐라고요? 그 남자가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어. 조용히 처리해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미영이가 완전히 충격에 빠졌어요. 설마 아버지까지? 저도 온몸이 떨렸어요. 제 남편이, 미영이의 아버지가 정말 그 여자 손에 죽었다는 거였어요.
윤수연이 궁지에 몰리자 자포자기하며 소리쳤어요. 그래, 맞아. 그 남자가 진실을 알아내려고 했어.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은 정말. 제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어요. 우리 남편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미영이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자신이 엄마라고 믿었던 사람이 친아버지까지 죽인 살인자였다니.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김성호 행장님이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거였어요. 윤수연 씨, 협박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들이 들어와 윤수연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윤수연이 마지막으로 발악했어요. 잠깐, 살인은 인정하지 않아. 그건 정말 사고였어. 그럼 수사해보면 알겠죠.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수연이 끌려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내가 없었으면 미영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거야. 윤수연이 사라진 후 은행 안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미영이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니 어머니, 미영이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어제는 의심까지 했는데. 괜찮아, 미영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김성호 행장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 법정에서 제가 모든 것을 증언하겠습니다. 28년 동안 미뤄온 일이니까요. 감사해요, 행장님. 행장님이 아니었으면 제가 더 감사해요. 이제야 양심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영이가 복잡한 심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었는데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영아, 천천히 하자. 엄마도 갑자기 모든 걸 받아들이기는 힘들어. 우리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해. 정말 제 친엄마가 맞나요? 그래, 미영아. 엄마야. 28년 동안 널 그리워했어. 미영이가 제게 안겼어요. 그 순간 저는 28년의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기다린 게 아니야. 찾고 있었던 거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어요. 재판 준비, 회사 정리, 그리고 무엇보다 28년 동안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은행을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미영아.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인생이 말이야. 딸과 손을 잡고 걸어가며 저는 생각했어요. 길고 긴 싸움이 끝났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라고.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그날 저녁 저희는 함께 조용한 저녁을 먹었어요. 처음으로 진짜 모녀가 되어서 나누는 식사였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미영아, 내가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 그게 엄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야. 앞으로는 함께 지내요. 28년의 공백을 채워나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윤수연의 체포 소식은 삽시간에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내한그룹 실질적 사주의 몰락, 28년 만에 밝혀진 누명 사건, 그리고 바뀐 아기까지.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집중했어요.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저와 미영이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연일 쏟아지는 취재 요청과 관심을 피해 잠시 숨을 돌리는 시간이었죠. 어머니,
아직도 이 호칭이 어색해요. 미영이가 커피잔을 돌리며 솔직하게 말했어요. 28년 동안 윤수연을 엄마라고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제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해, 미영아. 엄마도 아직 꿈 같아. 서두르지 말자. 그런데 정말 혼란스러워요. 윤수연을 완전히 미워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28년 동안 저를 키워준 건 사실이니까. 미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이런 말 하면 상처받으실 텐데. 아니야.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엄마도 복잡해. 그 여자를 용서할 수는 없지만 내가 건강하게 자란 걸 보면 저도 복잡한 심정을 드러냈어요. 사실 밤마다 생각해. 만약 내가 미영이를 직접 키웠다면 더 잘 키울 수 있었을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을까? 어머니, 폐지 줍는 할머니가 키우는 것보다는 윤수연이 키우는 게 미영이한테는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어. 미영이가 급하게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런 말씀 마세요. 돈이나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중요한 거죠. 고마워, 미영아.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자신이 없어. 28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그때 미영이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이정아 씨. 뭐라고요? 할아버지가 완전히 깨어나셨다고요. 그리고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셨다고요.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미영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윤수연과 관련된 모든 일을 정리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뭐가 문제야? 회사 임원들 중에 아직도 윤수연 편인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상속자로 인정받는 것에 반대할 것 같아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여러 임원들이 와 있었어요. 김 회장은 침대에 앉아 단호한 표정으로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님,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순덕아, 미영아, 와줘서 고마워.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됐어. 회장님, 하지만 너무 성급하신 것 아닙니까?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수연 부사장의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갑작스럽게 경영진을 바꾸면 회사에 큰 타격. 김 회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사기꾼이 경영진에 있는 게 더 큰 타격 아니겠어. 하지만 김미영 상무는 경영 경험이 부족하고 다른 임원이 반대 의견을 냈어요. 갑자기 회사를 맡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영이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저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큰 책임을 질 자신이 없어요. 제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가족이 우선이야. 김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영아, 부담스럽겠지만 너만이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어. 윤수연의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려면. 할아버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28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 뭐가 진짜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요. 미영이의 솔직한 고백에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윤수연을 미워해야 하는지 감사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회사를 맡을 자격이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괜찮아, 미영아. 혼란스러운 게 당연해. 엄마도 마찬가지야. 정말요? 응. 사실 엄마도 아직 윤수연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어. 분노와 원망이 아직도 남아있거든. 제 솔직한 고백에 미영이가 놀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 내가 건강하게 잘 자란 건 사실이니까. 김 회장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자. 미영아, 천천히 회사 일을 배워가면서 결정해. 급할 것 없어. 감사해요, 할아버지. 며칠 후, 저와 미영이는 윤수연의 재판을 방청하러 법정에 갔어요. 마지막으로 그 여자와 대면하고 싶었거든요. 윤수연은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나왔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도도한 표정이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원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동정심까지. 피고인 윤수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질문에 윤수연이 일어났어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미영이를 좋은 환경에서 키워낸 것, 회사를 발전시킨 것. 그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미영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아직도 반성하지 않는다니. 하지만 윤수연이 미영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미영아, 너를 진짜 딸처럼 사랑한 건 사실이야. 그것만은 거짓이 아니었어. 미영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복잡한 감정 때문이었죠. 그리고 박순덕. 윤수연이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도 인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미영이를 잘 키웠다는 걸.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죄를 덮지는 못해요.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윤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미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복잡해요. 윤수연이 나쁜 사람인 건 확실한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야, 미영아. 선악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 천천히 정리해 나가자.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날 저녁, 저희는 새로 이사한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말했어요. 직원들 중에 아직도 제가 윤수연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능력을 의심하는 시선들도. 힘들겠구나. 네. 그리고 언론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져서 평범한 일상이 그리워져요.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우리 정말 평범하게 살까? 회사 일은 나중에 생각하고. 정말요? 응.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해. 돈이나 지위는 중요하지 않아. 미영이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그래요, 어머니. 그냥 평범한 모녀로 살고 싶어요. 하지만 저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을. 회사 정리,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할 시간들. 힘들 때도 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제가 말했어요. 네, 어머니. 우리 함께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진짜 가족이 되어가요.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완전한 치유는 아니지만 진정한 시작이었어요. 28년의 공백을 채워나가는 긴 여정의 첫걸음이었죠. 윤수연의 재판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와 미영이는 조용히 지내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계속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미영이가 급하게 집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를 들고 있었죠. 왜 그래, 미영아? 무슨 일이야? 윤수연 측 변호사들이 반격을 시작했어요.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 충격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박순덕과 김성호 전 행장의 공모 가능성. 28년 후에 갑자기 나타난 증거들의 조작 의혹.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심각한 건 언론에서도 이 의혹을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미영이가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반전의 반전, 박순덕의 치밀한 복수극, 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떠 있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윤수연과 가까웠던 임원들이 주주들을 선동해서 제 후계자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제가 진짜 김 회장의 손녀인지 DNA 검사를 요구한다고. 제가 분노하며 말했어요. DNA 검사. 그럼 해보자고 그래. 우리가 뭘 숨길 게 있다고.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언론과 주주들 사이에서 저희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그때 문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취재진들이 몰려온 거였어요. 박순덕 씨, 증거 조작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미영 상무, 정말 김 회장의 친손녀가 맞나요? 저와 미영이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수십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들이 집 앞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죠, 어머니? 이대로 가면 저희가 거짓말쟁이가 될 것 같아요. 안 돼.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제 눈에 결연한 빛이 떠올랐어요. 미영아, 김성호 행장님께 연락해봐. 그분이 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계실지도 몰라. 1시간 후 김성호 전 행장이 비밀리에 집을 찾아왔어요. 뒷문으로 들어온 그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순덕 씨, 미영 양, 상황이 심각하네요. 행장님 윤수연 측에서 저희 증거를 조작이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예상했던 일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공개하지 않은 증거들이 더 있어요. 김성호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28년 동안 제가 모든 걸 기록해뒀거든요. 윤수연과의 모든 만남, 협박 내용, 그리고 그가 오래된 수첩을 보여줬어요. 당시 윤수연에게 협박받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담당 검사, 수사경찰관, 그리고 언론인까지. 모든 사람들의 명단과 협박 내용이 여기 적혀 있어요. 미영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증언할 수 있나요? 대부분 은퇴했지만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고 있어요. 저처럼 말이죠. 김성호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사실 어젯밤부터 연락을 돌리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다들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요? 네. 28년 동안 이 일로 고통받아온 사람이 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박순덕 씨죠? 저는 28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 박정환입니다. 제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김성호 행장님한테 연락받고 전화드렸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서요. 검사님, 당시 윤수연에게 협박받아서 억지로 박순덕 씨를 기소했어요. 제 딸의 입시 비리를 덮어주겠다는 조건으로. 전화 너머로 박정환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28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비슷한 연락들이 계속 왔어요. 당시 수사관, 언론인, 심지어 판사까지. 모두가 윤수연의 조직적인 협박을 받았다고 증언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윤수연이 보석으로 석방됐대요. 미영이가 급하게 소리쳤어요. 뭐라고? 살인 혐의까지 있는데. 살인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빠지고 사기 혐의만 남았나 봐요. 그래서 보석이 허가됐다고. 김성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윤수연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의 예상이 맞았어요. 그날 저녁 윤수연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결백합니다. 박순덕과 김성호가 저를 모함하기 위해 28년에 걸쳐 치밀하게 증거를 조작했어요. 윤수연이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제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생각해 보세요. 28년 전 증거가 이렇게 완벽하게 보관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 증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일리 있는 지적이었거든요. 김성호와 박순덕은 복수를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짜 증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윤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며 키운 딸입니다. 단순히 혈연 관계로만 부모가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TV를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 여자가 아직도, 미영이도 분노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 있죠? 그런데 미영이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일부는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해요. 증거들이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제가 딸을 바라봤어요. 미영아, 설마 너도 의심하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김성호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겠어요. 마지막 카드요? 내일 저희가 기자회견을 열겠어요. 그리고 28년 전에 협박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증언하겠습니다. 다음 날 기자회견장은 전국의 기자들로 가득 찼어요. 저와 미영이 그리고 김성호뿐만 아니라 박정환 전 검사, 이철민 전 경찰관, 최영수 전 기자 등 총 6명이 함께 자리했어요. 저희는 28년 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습니다. 김성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모두가 윤수연의 조직적인 협박에 굴복해서 무고한 박순덕 씨에게 누명을 씌우는 데 가담했거든요. 한 명씩 차례로 증언이 이어졌어요. 저는 그들의 용기에 감사했어요. 박정환 전 검사, 윤수연이 제 딸의 대학 입시 조작 증거를 들고 와서 협박했어요. 이철민 전 경찰관, 제 부인의 세금 탈세 문제를 빌미로 수사를 조작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최영수 전 기자, 제 도박빚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왜곡 기사를 쓰라고 했어요. 모든 증언이 일치했어요. 윤수연이 각자의 약점을 파악해서 조직적으로 협박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김성호가 마지막으로 오래된 사진들을 공개했어요. 당시 은행에 설치된 필름, 카메라로 찍힌 사진들입니다. 윤수연이 박순덕 씨로 위장해서 은행에 온 모습이 찍혀 있어요. 사진 속에는 모자와 선글라스로 변장한 윤수연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6명의 일치된 증언과 물리적 증거 앞에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와 미영이는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어머니. 그런 것 같네. 길고 긴 싸움이었어. 미영이가 문득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윤수연이 완전히 몰락하는 걸 보니까 기쁘기보다는 좀 허무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엄마도 그래. 복수가 목적이었는데 정작 이루고 나니까 저희가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라 진실이었나 봐요. 맞아. 그리고 이제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해.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 있었어요. 윤수연과의 진짜 마지막 대면에 대한 필요성이었죠. 미영아, 엄마가 윤수연을 한 번 더 만나봐야 할 것 같아. 왜요, 어머니?
28년의 원망을 정말로 끝내려면 직접 마주봐야 할 것 같아. 미영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제 눈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평온함이 서려 있었어요. 진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윤수연과의 마지막 만남은 구치소 면회실에서 이루어졌어요. 저는 혼자 갔어요. 미영이가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이건 제가 혼자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올 줄 알았어. 유리창 너머로 나타난 윤수연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어요.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수감복을 입고 있었고 늘 완벽했던 화장기도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굽히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왜 왔어? 승리의 기쁨을 확인하러?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게 있어서. 뭔데? 정말 후회하지 않아. 28년 동안 거짓으로 산 것. 윤수연이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오히려 당당해. 미영이를 내가 키웠다면 지금처럼 훌륭하게 자랐을까. 그건 인정해, 순덕아. 내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걸. 제가 가슴 아파하며 말했어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야. 진짜 사랑이. 사랑. 윤수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도 미영이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거짓 위에 세워진 사랑이 진짜일까? 적어도 가난 속에서 고생시키지는 않았지.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노려봤어요. 28년의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수연아, 제가 힘겹게 말했어요. 나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야. 혹시 내가 더 현명했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 윤수연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미영이를 빼앗은 건 용서할 수 없어. 그래도 잘 키워준 건 인정해. 그럼 됐네. 윤수연이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순덕아. 미영이가 정말 행복할까? 갑자기 엄마가 바뀌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게 되고 제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걱정되었거든요. 그건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텐데. 윤수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미영이한테 전해줘. 정말 사랑했다고. 그리고 혼란스럽겠지만 잘 견뎌내라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구치소를 나서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했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후 윤수연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어요. 사기와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이 확정되었어요. 그리고 미영이는 대한그룹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힘들어요. 미영이가 퇴근 후 지친 표정으로 집에 왔어요. 회사 사람들 중에 아직도 제가 윤수연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력을 의심하는 시선들도. 견딜만해? 네, 괜찮아요. 하지만 가끔 윤수연이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제가 상처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미안해, 어머니. 그런 뜻이 아니라 28년 동안의 습관이라서요. 괜찮아, 미영아. 엄마도 이해해. 사실 저도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갑자기 부유해진 생활,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 성인이 된 딸과의 관계 형성. 어머니는 어떠세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힘들지 않으세요?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예전의 평범한 생활이 그리워져. 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폐지 줍던 그때가 단순하고 편했던 것 같아. 그럼 복지센터 일은 어떠세요?
제 얼굴이 밝아졌어요. 그건 정말 보람있어. 나처럼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서. 3개월 후, 제가 설립한 새희망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준덕 씨, 예산이 부족해서 프로그램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리고 일부 어르신들이 적응을 힘들어 하세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좋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거든요. 천천히 해봅시다. 완벽할 순 없어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와중에 미영이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소개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 회사 법무팀에 새로 온 변호사예요. 박민준이라는 분인데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제가 미소 지었어요. 딸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기뻤거든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기로 했어요. 박민주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미영이의 복잡한 상황도 이해해 주었죠. 미영 씨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고마워요. 그런데 부담스럽지 않나요? 저희 가족사가 복잡해서. 전혀요.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진실을 위해 싸우신 모습이. 시간이 흘러 1년이 지났어요. 미영이와 박민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제 복지센터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머니, 민준 씨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영이가 수줍게 말했어요. 정말 엄마는 찬성이야. 좋은 사람이잖아.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뭐가 걱정이야? 제가 정말 행복해도 될까요? 윤수연이 감옥에 있는데 제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미영아,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그게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야. 윤수연도요. 그 사람도 내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야. 결혼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준덕아, 정말 감격스럽다. 김 회장이 휠체어에 앉아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저도 감동했지만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었어요. 딸의 결혼식에 친아버지가 없다는 것이. 여보, 미영이 결혼식 보고 계시죠? 마음속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도 행복이라고. 2년이 더 지났어요. 미영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경영자가 되었고 제 복지센터도 전국으로 확장되었어요. 그리고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어머니, 임신했어요. 미영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제가 감격해하며 딸을 안았어요. 드디어 할머니가 되는 거네. 네, 어머니. 아이에게는 정말 좋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당연하지. 몇 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어요. 제게는 생전 처음 겪는 기쁨이었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 준우라고 하려고 해요. 민준의 준자와 할아버지, 성우의 우자를 써서.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돌아가신 남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니. 좋은 이름이야. 어느 날 저는 구치소에서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윤수연이 보낸 편지였어요. 준덕아, 미영이가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아이도 낳았다고. 축하해. 정말 진심으로. 나는 여전히 내가 한 일을 모두 후회하지는 않지만 미영이가 행복하다니 다행이야. 너도 건강하게 잘 지내길 바라. 수연. 저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서로를 인정하는 마음은 생긴 것 같았어요.
어느 봄날 저는 손자를 유모차에 태우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벚꽃이 만개한 아름다운 날이었죠. 준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단다. 제가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머니의 긴 여행 이야기, 너희 엄마를 찾아온 이야기. 유모차 안에 아기가 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그래, 웃어라. 할머니도 이제 정말 행복해. 공원 벤치에 앉아 저는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28년의 고통, 진실을 찾기 위한 싸움, 그리고 마침내 되찾은 가족.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픔과 기쁨이 함께 있고 완전한 해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준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어. 제가 손자에게 속삭였어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 그때 미영이와 박민준이 함께 공원으로 왔어요. 어머니, 여기 계셨네요. 산책하기 좋은 날이라서. 준우가 할머니랑 있으니까 너무 좋아 보여요. 박민준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연하지. 할머니와 손자니까. 저희 네 사람은 함께 공원을 걸었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가족의 시간이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가 제 팔짱을 끼며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저를 찾아줘서. 고마워할 건 엄마야. 엄마를 기다려줘서.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석양이 아름다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박민준이 말했어요. 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미소 지었어요. 긴 터널을 지나 마침내 빛을 본 것 같았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28년 만에 되찾은 모녀의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늦게 밝혀질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렸어요. 가족의 소중함과 진실의 힘, 그리고 용서와 이해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였죠. 구독과 좋아요는 작은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뵐까요? 감사합니다.